예, 오늘의 정치권 주요 소식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한일 정상회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양자 회담은 뭐 한 30여 분, 한 40분 정도밖에 안 한 것 같고 이제 확대 정상회담까지 합해서 한 시간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박 대통령께서 이번에 한일중 3자 회담과 한일 회담을 예. 앞두고 이 역사 직시 예. 미래 지향 이런 이제 모토로 임했는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게 아주 구체적으로 크게는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초미의 관심사가 이 과거사 그 중에서도 종군 위안부 그렇죠. 피해자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한다. 예. 이렇게 합의가 됐죠. 기타 이제 FTA나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 협력한다는 거.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오기 직전에 도쿄발 뉴스에 의하면 그 수상하고 같이 귀국 동행해서 왔다가 귀국한 외무장관, 외상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는 우리 정부의 기조는 이미 65년 한일 회담 때 타결된 것이다. 그런 기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예. 크게 뭘 이렇게 약속하거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뒷발질하고 이제 물을 끼얹어 버리는 꼴이 그렇죠. 되는데 딴소리 하는 거지 이제. 딴소리 해버렸죠.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간 관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굉장히 불행하고 불운한 이웃을 두었어요. 예, 과거사 그렇죠. 문제에 독일이 보인 그런 걸 우리가 막연히 기대해왔는데 그 기대를 꺾어야 될 것 같아요. 10분의 1만 해도 왜 그런가 하니까 예. 독일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명권에 있어서 참회와 반성, 용서, 화해가 상당히 익숙하게 돼 있다. 기독교 문명권의 그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귀신 국가입니다. 귀신. 이게 신사라는 게 귀신이거든요. 저기 시마네 현에 가면 예. 독도를 그 다케시마라고 예, 하는 예. 다케시마가 소속된 게 시마네 현이라고 주장하는 시마네 현에 가면 800신을 모신 신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귀신을 믿는 나라인데 그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데 A급 전범 귀신들을 모아놔놓고 그걸 어찌할 예. 수 없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게 참말로 아주 답답한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 역지사지 생각하면 대통령 굉장히 답답할 것이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예. 역대 대통령들이 이걸 분리해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예. 어쨌든 이 역대 정권 중에서 박근혜 정권이 그래도 일본과 굉장히 이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는 정권이다라는 평가는 분명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자, 손학규 전 대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것도 우리나라 국내는 아닙니다. 그죠? 카자흐스탄인가요? 여기 갔을 때 이제 대학교에서 강연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이런 발언했다. 정계 복귀의 신호탄이라고 보십니까? 신호탄일 수 있고 예. 손학규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차기 대선에 반드시 도전할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뭐 동창 관계 있고 이래서 아, 친한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예. 하나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대권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대권 도전에 본인의 타임 스케줄상 이번 총선 국면에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번에 어디서 얘기를 했죠? 카자흐스탄인가요?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쪽에 있지요. 예. 저게 무슨 전법인가 하니까 성동격서 전법이거든. 서쪽에 서쪽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소리를 크게 질러서 예. 동쪽에 울리게 하는데 예. 이 경우는 카자흐스탄이 서쪽에 있으니까 예. 서성격동이 되겠구만. 아, 예. 서쪽에서 소리 질러 서울에 울리도록 예. 아주 영리한 선택을 했는데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 정계나 떠났다. 그리고 그 강진 토굴이라고 한 데 들어갔잖아요. 그 초가집입니다. 예. 강진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어요. 새정치연합의 지배 지지 특구인 전라도의 예. 한복판이고 손학규 전 대표 그거 계산했을 겁니다. 강진에서 다산 적야공 선생이 18년 귀양살이 하면서 목민심서 등 아. 노작을 생산하는 곳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수를 보고
전남 강진에 가서 은거하면 끝까지 은거를 해야지 왜 서성격동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이라 가지고 딱 작심했고 아마 이러면 이번 총선 국면에서 등장하리라. 글쎄요. 예.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대통령 선거 나갑니다. 아니, 지금 손학규계에 속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첫 회합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면 아니, 되나요? 보나 마나지. 보나 쓱 마나. 보면 예. 몰라요. 아니, 예. 신 교수님도 예감이 있으실 텐데. 아니요,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제가 예감을 얘기하는 지가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 강진 분석을 토굴에 하셔야지. 응가한다는 사람이 어제 난데없이 서성격동을 하며, 예, 예.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예. 그런 얘기죠. 문재인 대표를 이 가름해가지고 박 대통령 비판하고 나오고 하니까, 예. 그 통수에 뻔하지. 뭐, 이걸 다 아름답게 보십시다. 아름답게. 예, 예. 아름답게 그래도 뭐 보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복귀를 과정을 한다 통해서 하더라도, 예. 좋은 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손학규 동문 좋은 예. 후보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가 그 기다릴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칩거할 땐 쑥 들어가서 칩거했다가 왜 예전엔 춘천은 강원도에 가서 칩거하고 이번엔 강진에 가서 칩거하고 이런 거 그래서 기다릴 줄 제보고 아는 얘기하라 정치인이다. 그러면 너무 빨라. 아 예. 아니, 그거 모르죠, 서성격동이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고 이게. 아 그러니까 지금 복귀 안 할 수도 있죠. 이게 그걸 좀 예. 참았어야지.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본인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김무성 대표 처남 얘기인데요. 최양호 씨가 이 서초 갑출마 의사를 밝혀가지고 이 당내 분란이 커지고 있다. 근데 김성태 의원, 김무성 대표 핵심 측근이죠. 너무 정치적 부담 주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당내 분란 소지가 되나요? 우선 제 생각이라기보다도 예. 서초갑 지역에 집도 있고 거기서 거주하는 어떤 중고등학교 교사가 SNS에 올린 글이 있어요. 예. 가소롭다. 어. 이거 유권자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예. 오늘로부터 4개월 보름 정도 남았어요. 예. 후보 등록이. 예. 그 안에 각 당은 이제 공천 작업도 공천을 완료해야 해야 되고 공천 좀 그러는데 묻고 있죠, 지금. 4개월 보름 앞둔 이 시점에 새누리당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입후보하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최 씨가. 그러면 아무런 준비 없이 지명도도 낮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지역에 연고도 없는 사람이 오로지 연고가 새누리당의 공천장을 받기 위해서 그걸 전제로 입후보한다고 나왔으니 이거 유권자를 깔보는 것이고. 아, 연고가 없나요? 여기 안 사시세요? 연고가 없지요. 연고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최양호 오. 씨 외에도 지금 알려진 대로는 뭐 조윤선, 이혜훈, 이동관 이렇게 있지만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명이 물 밑에서 예. 이 낙하산 공천을 받으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SNS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니까 소나 개나 다 기어 나오고 이게 쉬파리 끼고 있다 이거지. 이 사람들 생각은 여기에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공천장만 받으면 국회의원 똑소리 나도록 되게 돼 있으니까. 지난번까지도 15대 선거 이후에 거의 70% 득표율로 새누리당이 계속 당선돼서 그 전에 야계 무소속이 2번 당선된 일이 있었지만은 15대 이후에는 완전히 새누리당이 이게 석권을 했거든요. 공천 받으면 분명시 되니까 나 경력 관리를 위해서 어떤 출세 징검다리로 또 장관 되기 위한 길로 이런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모두 이렇게 쉬파리 끼듯이 모여드는데 이래 가지고 이 공천이 어떤 제도로 될지 모르겠으나 19대까지는 전부 전략 공천이었거든요. 전략 공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선된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인식이 원천적으로 없어요. 헌법 46조가 말하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그런 관념이 없고 내 공천 준 사람의 눈치 결국은 청와대나 정당의 실세 눈치 보고 정당의 부속품으로 그래도 그렇게 선거를 해서 거쳤으니까요. 유권자들의 예. 보면 고급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 이번에도 이런 양태를 보이는데 그래서 한심한 일이다. 아니요. 근데 사실 최양호 고문의 선친이 5선을 했던 지역이 대표님 근처 경남 어딘 모양이에요? 남해. 남해요? 최치환 씨가 예. 옛날 경기 중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만주군관학교를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후배입니다. 예. 그래서 자유당 때도 장관급 공보실장을 하셨고 남해에서 5선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남해에 가서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자기 매형이 새누리당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취약 지역에 나가서 내가 혈전을 벌리라도 여기서 공천이 되면 싸워보겠다는 이런 태도가 아니고 쉽게 뭘 공천을 받으면 반드시 똑소리 나는 거기에 덤벼들겠다 하는 이 심보가 나쁘다 이거지. 그런데 근데 이 심보는 공천받기가 최양호 씨만 어렵죠. 나무랄 게 아니고 네. 지금 물밑에서 그 움직이는 열몇 명. 전부가 다 이게 그 심보들이 고약하다 이게. 유권자 아니 국민의 근데 이상하고는 그 관계없는 서초간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호남 쪽으로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새누리당의 대구 쪽에 지원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예. 새누리나 새정치연합이나 각각 그 지배 다성. 특구에서 예. 똑같은 현상인데 다만 지역적으로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경상도, 새정치연합의 경우에 전라도는 이런 식으로 수도권의 특구와 달라가지고 거기는 이런저런 연고가 있는 사람이 나가요. 거기서 태어났거나 중고등학교를 나왔거나 알겠습니다. 연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데 예. 이 수도권 특구는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예. 아무나 덤벼 들어가고 공천만 타고 줄 타고 내려가면 지금까지는 그 국회의원 따먹는다 이거지. 따먹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천이 늦어지니까 자꾸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데. 아니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데.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히 시간 그러니까 나겠어요. 이게 예. 김무성 대표로서는 아주 고약하게 됐는데 이하 부정관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배나무 밭에서 갓을 고쳐 쓰면 배를 딸 오해가 생기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준엄하게 나무라 가지고 예. 그게 덤벼들지 못하게 하고 불러서 네가 그 생각이 있으면 수도권에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취약지구에 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고맙습니다.